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흑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후 5시쯤 미국 위스콘신주 커너사 카운티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이 쏜 7발의 총을 맞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 이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이 블레이크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다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이 뒤따르던 경찰 2명이 블레이크의 옷을 잡고 바로 뒤에서 무차별 총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현지 경찰은 가정 문제로 현장에 출동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총격과 관련해서 자세한 정황이나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고 연루된 경찰관들은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면서 분노한 시위대가 사건 현장으로 몰려들어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경찰은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시 전체에 통행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위스콘신 지역 흑인 시민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무력 대응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24일 이 주요 기관 시설과 소방관 등의 보호를 위해서 125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 안에는 블레이크의 어린 새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 이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미국 경찰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로 가볼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벨라루스에서 민스크를 비롯한 곳곳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 야권 후보였던 스테틀라나 티아노프스카야는 리투아니아로 피신한 상태에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방 국가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고 시위와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3일에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까지 진출했고 이에 벨라루스 국방부는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힌다면 경찰이 아닌 군인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 역시 야권이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권 교체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동 소총을 들고 헬기에서 내려서 관저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무력 진압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치적 위기를 수일 내에 해결하겠다면서 독립 미디어 언론 등의 사이트를 차단을 했고 이 파업에 동참한 이 국영TV 직원들 대신에 러시아인 기자를 고용하고 또 반체제 정부 시위를 비판하는 이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벨라루스와의 집단 안보 조약에 의거해서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는 5만여 명이 서로 손을 잡고 벨라루스 국경까지 32km 길이의 자유로의 길이라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벨라루스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고요. 또 친서방 성향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대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재택근무 연장을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9월 7일입니다. 네. 많은 미국 기업들이 노동절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를 사무실 출근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가 아이들의 등교까지 미뤄지면서 부모들의 사무실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런 이유로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결과 약 26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15개 주요 기업에서 57%에 달하는 148만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 복귀 계획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현재 재택근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에 이 재택근무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을 1년간 연장하면서 내년 6월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IT 기업들은 영구적인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야권 지도자가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독일로 이송됐다. 한동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러시아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2009년부터 반부패 재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혐의를 폭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이야기인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졌고, 나발리 측은 그가 공항에서 차를 마셨는데 아마도 그 차에 독극물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급히 시베리아 중남부 도시인 옴스크의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나발리의 의식불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 프랑스와 독일은 그의 망명을 비롯해서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의료진들이 이송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시민단체인 시네마 평화재단은 다음 날인 21일 이 독일 의료진과 함께 응급 항공기를 러시아로 보냈고, 이 독일 의료진들이 직접 진찰을 해본 결과 이송이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린 건데요. 네. 이 러시아 의료진들이 나발리의 가족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나발리의 몸속에 남아있는 독극물을 빼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결국 옴스크 병원 측은 나발리의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독극물 중독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병원으로의 이송을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22일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현재 나발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 독일의 의료진들은 구체적인 독극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체내에서 신경작용제와 살충제 등의 약품에 사용되는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중독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발리에 대한 이런 테러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돼서 수감 생활 중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미확인 물질에 중독된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 2017년에는 푸틴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이 화학물질을 이용해 나발리를 공격해서 지금은 한쪽 눈이 부분적으로 실명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달팽이 상이라는 걸 받고 상당히 수치스러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상 이름에서도 살짝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귀하의 부서는 업무 성과가 느리기에 특별히 주의를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예 상입니다. 네. 2016년 당수성 타이저우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달팽이상은 업무 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들과 부서에 주는 상인데요. 이후에 저장성, 광동성 등 지방 정부들이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에 달팽이상을 제정한 저장성 진인현은 지난 14일 병원 이전 업무 담당 부서와 수리국 물정책과에 이 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총 4차례 이 상이 수여가 됐고, 실제로 마을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지연시켜서 달팽이상을 수상한 부서가 이 상을 받자마자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서 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학과 교수는 많은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여전히 업무를 느리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내에서도 흉악한 악용상, 책임 떠넘기기 상 등을 만들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진땀을 흘리게 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